방첩사 현직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990년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1,300명 대규모 사찰을 폭로한 뒤 내부에서 폭로가 나온 건 36년 만입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간부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루엣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시청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A씨가 육성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내란이 벌어진 뒤에도 방첩사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선 여전히 정치 성향을 첩보로 수집하고 있고 계엄을 옹호하기도 하며 일부 부대원들을 향해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며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직 방첩사 간부인 A씨는 올 초에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인원이 있다. 이 인원을 좀 인원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 안의 한 인사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였는데 12.3 계엄에 반대하는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좀 계엄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좀 가서 정보를 좀 동원해봐라. 계엄에 찬성하는 인사에 대한 조사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A씨는 실제 보고서 작성 지시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불법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난 뒤에도 방첩사는 권한에 없는 정치 성향 첩보 수집을 하고 있던 겁니다. 방첩사는 방위산업 정보와 테러, 간첩 작전 정보,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법령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위반 조사를 구실로 삼아 사실상 내부 정치 사찰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방첩사 요원들은 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방첩사 내에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방첩사는 JTBC에 올해 장병대상 정치적 성향 수집 관련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 찬반 정보 수집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는 발언을 한 방첩사 부대원은 파악된 바 없다며 사실 확인 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방첩사가 정치 성향을 수집한 뒤 이를 어떻게 보고서로 만드는지도 A씨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감한 보고서는 모두 손으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양식만 출력해 수기로 그 안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 1월 JTBC가 보도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는 제목과 표가 그려진 양식에 손으로 내용을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자, 결제 라인 등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방첩사 내부에서 컴퓨터로 뭔가를 작성하거나 인쇄하면 전부 다 로그에 남기 때문에 양식만 뽑은 다음에 손으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A씨는 방첩사에서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문서는 수기로 작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식만 출력해서 따로 이 지시를 받아서 작성해야 되는 문건들은 전부 수기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 사찰 보고서나 블랙리스트가 기록도 없이 사라졌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조사 대상에 민간인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방첩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방첩사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엔 군 관련 인사가 아닌 대통령 위촉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도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까지 누락 없이 반영하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실제 최광욱 전 의원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23년 최 전 의원은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지 또는 그냥 민간 부처의 어떤 다른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까지 해당되는 건지가 좀 해석상에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첩사는 JTBC에 민간인은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신원조사를 할 수 있고 대상도 방산업계 종사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등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방첩사가 최근까지 군 안에서 정치 사찰을 했다는 현직 간부의 폭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진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별다른 근거를 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도중 JTBC에 어제 보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군 내 모 부대에서 또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재명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런 걸 조사를 했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했다고. 네, 그건 사실과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과 다릅니다. 방첩사 현직 간부의 육성 폭로 내용을 곧바로 부인하는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녹음을 해서 어디 방송에 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안 장관은 보도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다각도로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일단 조사본부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고 갔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장관의 답변에 일단 수긍하면서도 다시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도 하나 보고는 안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 네, 그 결과 보고를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국방부 장관은 내부자 육성으로 제기된 사찰 의혹을 불과 반나절 만에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했지만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 2018년 JTBC의 계엄 문건 보도, 2024년 12.3 불법 계엄 등이 벌어졌을 때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방첩사의 사찰은 사실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 성과,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첩사가 지난 2024년 초부터 내란을 준비해 왔다라는 정황이 파악이 돼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된 단독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방첩사에서 내부 문건이 나왔답니다. 2024년 초부터 내란을 준비해 왔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다. 야, 이 개떡 같은 놈들을 다, 예. 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단순히 뭐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계엄 준비를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로는 지난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1년 전부터 적어도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기현은 그 내용을 판결문에서 부인하죠. 계엄의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즉흥적으로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둥, 뭐 준비가 부족했다는 둥, 병력 동원이 잘 안 됐다는 둥, 막 이런 이유를 들어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준비가 안 됐던 게 아니라 그 새끼들은 준비를 다 했지. 그런데 의외로 일선에서 일선 군인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이 출동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오만 때만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가라는 데가 하필 국회인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알기에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래. 그리고 일단 가봤더니 국회가 너무 평온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패닉이 된 거야. 이거 왜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걔들 좀 머리 속에 뭐가 지나갔겠어요? 5.18이 지나가더라는 거야. 야, 내가 그러면은 계엄군이 돼가지고 그 군사 반란의 조력자가 되는 거냐? 내가 군사 반란에 가담한 게 되냐? 내가 반란군이냐? 오만 때마가 생각이 다는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계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고, 이 계엄을,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을 지가 해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갈등을 느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지들은, 내란 세력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막상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판단한 지기현, 이놈이 미친놈인 거지. 이 지기현이라는 자는요, 지금 북부지법에 도망가 가지고 숨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기현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개떡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지기현 이런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딱 선고 내려놓고 바로 도망가잖아. 심지어 선고날 받아놓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발령이 내버리잖아요. 예. 뭐예요? 도망가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북부지법으로 도망가 있어요. 지기현 중앙지법에 계속 있어 얼마나 욕먹겠어. 북부지법에 살짝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짱 박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게 그냥 됐겠어요? 이거 100% 조희대하고 짠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나리오가 언제? 방첩사에서 이미 시작됐더라. 2024년 초에 계엄 문건이 작성이 됐다 이거야. 2024년 초. 지금 확인되기로는 적어도 2024년 3월에는 이 계엄 문건이 만들어져 있었대. 근데 이 계엄 문건 그냥 만들어졌겠어?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제로 뭐 연구라든지 자료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실제 계엄 이거 작성 시작은 언제야? 2023년 말이야. 그죠? 그럼 2023년 말부터 작성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계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자, 내란 세력들끼리 모여가지고 니들은 뭐 하고 니들은 뭐 하고 업무를 분장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쯤이다? 예, 그럼 2023년 10월이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에서 조사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와, 소름 섬뜩하게 돋지 않습니까?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024년 초 방첩사에서 계엄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에는 단순히 계엄 합수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방첩사가 중심이 돼서 경찰과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파견 인력을 대규모로 모으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 계획이 다 정해져 있었대. 자,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일부 실행이 된 정황도 있다는 거야. 실제 한미연합훈련 2024년 한미연합훈련 이게 6월에 한 번 있고 뭐 8월에 한 번 있는데 당시 2024년 3월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실제로 이 합수부를 만드는 훈련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그때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 계엄 시도 아니냐고. 근데 그때도 방첩사에서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경찰들이나 군사경찰들 방첩사 밑으로 다 끌어모으는 훈련까지 다 했던 거야. 자, 니들 다 와. 이거 훈련을 했다는 거는 누가 올 건지도 미리 정해뒀다라는 얘기지. 누가 올 건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소집을 했을 때 빨리 모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두고 미리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그 업무가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둔다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곧바로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합수부 만들어서 곧바로 잡으러 간다. 이 생각까지 다 계획을 잡아놨던 거야. 그게 방첩사 계엄 문건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첩사 계엄 문건 사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걸로 돼서 보도가 됐죠. JTBC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MBC에서 단독을 했고 오늘 오전에 김지미 특검보가 방첩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을 해가지고 계엄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확보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내란 직후에 추미애 의원이 이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고 해서 자 보세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돼 있고 계엄 선포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계엄 지난 내란 직후에 발견이 됩니다. 방첩사 문건이 이때 한번 발견이 돼요. 이걸 누가 폭로를 했다? 예, 추미애 그 당시 의원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랬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이번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요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다. 요렇게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진짜 국가 비상사태를 준비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차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지.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은 이미 그때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국방부 차관이 이 일을 맡았는데 국방부 차관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국민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1년 반 만에 다시 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하신 추미애 의원이 얼마나 당시에 중요한 일을 했는지 여기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추미애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야, 이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야. 당시 추미애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사, 이 방첩사 문건 가만히 뒤져보니까 2018년 기무사 문건하고 매우 유사하더라. 아무리 봐도 그때 그거 보고 뺏긴 것 같다.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이거 결국에 당시 주범인 조현천이 처벌 안 받았죠. 이거 왜 처벌 안 받습니까? 조현천이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윤석열 정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하죠. 근데 윤석열이 봐주잖아. 내란 세력의 간땡이를 키워준 꼴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조현천 붙잡아 와가지고요. 이거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 조현천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조현천이가 2018년에 만들었던 이 계무사 계엄 문건이 이번 윤석열 계엄 사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방첩사는 기무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문건을 또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 문건을 실제로 계엄에 써먹은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기관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걸 밝혀낸 겁니다. 와, 저는 솔직히 많이 아찔해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저지른 것도 아찔한데 상당수의 진실들이 계속 묻혀질 뻔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보면은요, 지금 방첩사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야. 여전히 내란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곳인 거예요. 기무사, 방첩사, 얘네들 이따위로 지금 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폭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군인이 폭로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 지금 방첩사 내에서 그 정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 이재명 찍었지? 뭐 이렇게.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관련된 보도, 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있네요. 자, 어디 갔어? 요거죠. 자, 군부대에서 이재명 찍었나? 뭐 이렇게, 예.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 MBC 보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있었네요. 자, 이 보도도 있었죠. 예. 자, 너 일찍이냐? 편가르기 여전한 반성 없는 방첩사.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그 방첩사 군인 한 명이 직접 나와가지고 폭로를 다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폭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폭로를 보면서 야, 아직까지 방첩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정신 차리는 게 사실 이상해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첩사가 기무사 시절부터 내란을 준비하는 시절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 뭉쳐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방첩사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이거 진짜.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전두환의 방첩사는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첩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조직의 문제인 거야. 방첩사 같은 걸 만들어 뒀더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간첩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쓸데없는 것 하다가 쓸데없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내란을 꿈꾸는 겁니다. 이런 조직은 필요 없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군 내부에서 간첩을 막는 조직, 필요한 줄 알았어. 간첩 잡으러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무사는요, 지금 방첩사죠.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야 돼요. 인력도 대폭 빼내야 되고 이 쓸데없는 짓거리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이 이상한 꼴은 진짜 이상한 놈들, 내란에 찬성한 자들
뭐 일찍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1번 찍었다 이재명 찍었냐? 라고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이런 자들은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문제는 여기 안규백 장관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이거 뿌리를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뻔히 드러나 있는 마당에 지금 이 기무사에서 방첩사에서 사실상 정치질을 하고 있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정치 개입을 안 하면은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고 뭐 담배 뭐 피우는 뭐 장소 흡연 장소가 뭐 가까워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딴 거나 아이고 진짜 그게 간첩 잡는 거야? 방첩사가 참 그런 짓을 할 건 없애야죠. 그런 조직은. 그런데 그런 조직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두둔을 하고 있고 보도가 잘못됐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장관 그만두라고. 정말 흐물흐물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자리 욕심 내지 말라니까. 안규백 장관 자리 욕심이 그렇게 나면 꺼져. 진짜 뭐 하는 건데. 제가 몇 분을 제가 지목을 한 적이 있어요. 안규백 장관, 정성호 장관 이런 분들 자리 욕심 너무 많이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자리 욕심 너무 냅니다. 지금 자리 욕심이 중요한 게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일할 걸 생각해야 되잖아. 자신이 할 일은 생각은 안 하고 왜 자리 욕심만 내냐고요. 참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12.3내란 반년 전부터 이미 치밀한 계엄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증거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초에 작성된 내부 문건에는 단순 조직 구성을 넘어 경찰과 군사 경찰까지 대규모로 장악하려던 추악한 야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즉흥적이었다는 지휘관의 판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는지를 이번 특검의 발표가 명백히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간첩 잡으라고 만든 조직이 국민을 잡으려던 내란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폭로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방첩사가 빨리 해체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